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남편이 출장을 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를 친정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그저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밤 몰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두운 방에서 흘러나오는 신음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산산조각 났고 우리 가족의 비극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집 작은 방창가에 앉아 처마 너머로 비치는 달빛을 보며 무거운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 남편 민준 씨가 또다시 며칠짜리 출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남편이 출장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설 때면 시어머니는 늘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너는 친정에 나가 있거라. 내 남편도 없는데 여기 붙어 있어서 뭐 하겠니? 이 집에 내 손길 필요한 곳 없다. 저는 속으로 칼이 베는 듯한 아픔을 삼키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시집 온 지 3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남편만 없으면 저는 이 집에서 완벽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제 친정어머니는 그런 저를 늘 안쓰러워하셨죠. 제가 친정에 갈 때마다 어머니는 얘야, 며느리 노릇이라는 게 원래 다 참고 사는 거다. 말대꾸하지 말려무나.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구나. 왜 민준이가 출장만 가면 너를 친정으로 보내시는 걸까? 네가 한번 유심히 지켜보렴 하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섬뜩한 기분이 들었지만 설마 혼자 덩그러니 있을 며느리가 안쓰러워 친정으로 보내시는 거겠지 라며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문득 이상한 의심이 싹 텄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낮에는 친정에 가는 척했다가 한밤중에 몰래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시골길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찬바람만 불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떨며 걸었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해 조용히 열쇠로 문을 열고 발소리를 죽이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방을 지나칠 때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끊어질 듯 이어지다 가빠지는 신음소리.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두 발이 바닥에 뿌리내린 듯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숨을 참고 나무문에 귀를 바짝 갖다 댔습니다. 아니, 잘못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 한 남자의 소리와 익숙한 여자의 목소리가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안에서 누군가 부딪혔는지 문이 살짝 덜컹거렸습니다. 저는 비명이 터져나오려는 것을 막으려 손으로 입을 막고 황급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방 안에는 시어머니와 또 누가 있는 거지? 어째서 이런 용납할 수 없는 소리가 이 집에서 들리는 거지? 저는 온몸을 떨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충동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만약 이대로 눈 감아 버린다면 평생을 의심의 그림자 속에서 살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 생각이 사실이라면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또 있을까요? 다시 문에 다가가려던 순간 갑자기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한 남자의 그림자가 밖으로 나와 서둘러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의 희미한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얼굴을 알아본 순간 저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차가운 벽에 손을 꽉 짚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남동생, 즉 남편 민준 씨의 작은아버님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째서 작은아버님이 한밤중에 시어머니 방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온 식구가 모르는 사이에
두 사람이 저 방에 함께 있을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그 모습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목이 메어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작은아버님은 문을 닫고 누가 볼까 두려운 듯 주위를 살폈습니다. 저는 황급히 마루 옆 기둥 뒤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다행히 그는 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래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더는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시어머니와 작은아버님은 대체 무슨 관계이기에 그토록 소름 끼치는 신음소리를 내는 걸까? 혹시 내가 헛것을 본 것은 아닐까? 하지만 분명히 불빛에 비친 그 얼굴은 틀림없는 작은아버님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와 이불 속에 웅크리고 누웠지만 두 눈은 공포로 동그랗게 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 같았습니다. 지난 3년간 며느리로 살면서 시어머니의 냉대와 남편이 출장 갈 때마다 친정으로 쫓겨나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토록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가족은 산산조각이 날 거라는 생각에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고 그 모습은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얼굴은 평온했고 눈가에 피곤한 기색이 서려 있었지만 저는 어젯밤의 끔찍한 소리를 떠올리며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친정에 가 있거라. 내 남편도 없는데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니?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 그냥 가. 저는 입술을 굳게 깨물고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어젯밤 일을 몰랐다면 평소처럼 조용히 짐을 챙겨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아서 시어머니와 작은아버님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오후에 친정에 가보려고요. 오전에 할 일이 좀 남아서요. 오후에 가도 괜찮을까요? 시어머니는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에 의심의 빛이 스쳤지만 이내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하거라. 그날 하루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평소처럼 일하는 척했지만 마음은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따금 밖으로 나가 뒤뜰에서 전화를 받거나 조용히 아래채로 건너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작은아버님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오늘은 못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놀라며 이유를 물으셨지만 저는 바쁜 일이 있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어머니는 걱정하시면서도 제 뜻을 따라주셨고 건강 잘 챙기고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말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니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어머니께도 멀리 있는 남편에게도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제 추측만으로 모든 것을 망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일찍 잠자리에 드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시계가 12시를 가리키자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방문을 살짝 열고 안채 쪽으로 발소리를 죽여 다가갔습니다. 집 안은 고요했지만 시어머니 방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이내 작은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어젯밤처럼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더 은밀한 곳을 찾았습니다. 마루로 통하는 나무 문틈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 위에서
작은아버님과 바싹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는데 얼굴이 거의 맞닿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의 몸짓, 눈빛, 숨결, 그 모든 것은 부부 사이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적나라한 진실 앞에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런 광경을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소에 도덕과 예의를 가르치고 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사사건건 트집 잡던 시어머니가 이토록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존경해왔던 작은아버님은 이 파렴치한 관계의 공범자였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길 잃은 외톨이가 된 것 같았고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해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이성이 저를 막았습니다. 지금 말하면 민준 씨가 저를 믿어줄까요? 아니면 어머니와 아들 사이를 이간질하려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일을 명백히 밝혀내야 해. 진실이 묻힌다면 나는 평생 이 집에서 고개도 못 들고 살 거야. 다음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저는 시어머니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얼굴 뒤에 죄악으로 가득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조용히 감시하며 진실을 폭로할 기회를 기다리겠다고. 그때 시어머니가 불쑥 말했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는 친정에 가거라. 여기 있어 봐야 할 일도 없잖니. 오래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남편도 없는데 집에만 붙어 있다고 수군거릴라.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하지만 내일 가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근처 사는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요.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눈에서 스쳐 지나가는 불안감을 보았고 그 불안감은 제 의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더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어둠이 내리자마자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녹음 기능이 있는 낡은 휴대폰을 시어머니 방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것을 구석진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제 모든 말은 무의미해질 테니까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집 안은 고요했고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만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익숙한 소리들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러운 발소리, 그리고 신음소리. 모든 것이 지난 밤들의 극본을 그대로 따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누워서 식은땀을 뻘뻘 흘렸고 눈물은 베개를 적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일을 밝혀내고 말겠다고, 설령 그로 인해 이 가족 전체가 흔들리게 되더라도 말입니다. 저는 그 결정이 저를 비극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 후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점점 더 끔찍한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휴대폰을 숨겨둔 후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저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맞춰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하나의 소음, 하나의 가쁜 숨결이 제 가슴을 꿰뚫고 피 흘리는 심장에와 밝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치심과 고통,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며느리에게 예의범절을 가르치고 사소한 규칙 하나까지 지키라고 강요하던 그 여인이 실은 천인공노할 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만약 들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테니까요. 저는 그저 밤이 빨리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아침이 되면
휴대폰에 무엇이 녹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기다릴수록 시간은 더디게만 흘렀습니다. 첫 딸기 울 무렵 잠시 졸았는데 시어머니 방문이 닫히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남자의 발소리가 멀어졌고 그가 작은아버님이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고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을 피하고 또 휴대폰을 회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쥐었을 때 제 인생의 운명을 쥔 듯 심장이 떨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녹음 파일을 재생해 보았습니다. 어젯밤의 소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신음소리와 속삭임 하나하나가 등골을 오싹하게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삭제해버리고 싶었지만 동시에 증거로 남겨둬야 했습니다. 결국 이성이 승리했고 저는 휴대폰을 서랍 깊숙한 곳에 넣고 제 개인 열쇠로 잠갔습니다. 아침 식사 때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고 말투는 태연했습니다. 친정 갈 준비하거라. 여기 있어봐야 귀찮기만 하다.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 그냥 가.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마 시집온 이후 처음으로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 눈에서 한치의 후회나 두려움이라도 찾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무감각함과 함께 희미한 경계심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점심 먹고 가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후 저는 장을 보러 가는 척하며 조용한 카페를 찾아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 민준 씨에게 전화를 해야 할까?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지금 말하면 남편이 믿어줄 리 없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어머니를 끔찍이 아꼈고 어릴 때부터 작은아버님을 존경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꾸로 돌아가 남편이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정이 파탄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침묵한다면 저는 앞으로도 그 끔찍한 광경을 계속 목격해야 하고 시어머니가 원할 때마다 친정으로 쫓겨나 그들의 불륜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줘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개의 바람이 맞부딪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쪽은 말하라고 부추겼고 다른 한쪽은 기다리라고 붙잡았습니다. 결국 저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을 때 아무도 부인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긴장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시어머니가 나무에 물을 주거나 물건을 정리한다는 핑계로 아래채에 가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가끔 작은아버님도 밭에 나간다는 핑계로 나와 두 사람이 만나곤 했습니다. 밤이면 모든 것이 반복되었고 저를 괴롭히는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몰래 몇 번 더 녹음했고 심지어 문틈으로 사진을 찍으려고도 했습니다. 저는 그 증거들을 보물처럼 조심스럽게 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물은 제게 무기이자 잠 못 이루게 하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부엌에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불렀습니다. 얘야, 이리 좀 와보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고 눈빛은 저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섬뜩했지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요 며칠 네가 좀 이상하구나. 혹시 할 말이라도 있니? 저는 고개를 저으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친정 생각이 나서 좀 우울해서요.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그래,
생각나면 가서 살아라. 이쪽은 신경 쓰지 말고. 내 남편이 밖에서 일하는데 내가 왜 이리 힘들어하니? 저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작게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떠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마 제가 무언가 눈치챘다고 직감한 모양입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계속 끌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대로 침묵하다가는 조만간 시어머니에게 발각될 것이고 그때는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될 것입니다. 저는 남편 민준 씨를 생각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와 아무것도 모른 채 순진하게 있을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남편이 진실과 마주하게 해야 할까요? 제가 망설이는 사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아래채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작은아버님이 시어머니에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조심해야 해요. 저의 바보가 아니에요. 눈치챘을까봐 겁나네요. 시어머니는 딱딱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만약 입이라도 뻥끗하면 이 집에서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버릴 테니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저를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모든 움직임이 시어머니의 감시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결심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이 집에서 쫓겨나고 명예를 더럽히는 쪽은 제가 될 것이고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잘 지내? 어머니가 힘들게 하지는 않고 남편의 질문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목이 메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하려다 참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걱정 말아요. 언제 와요? 남편은 순진한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가. 보고 싶어 죽겠네. 저는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삼키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음 주가 모든 것이 터질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증거는 충분했고 남편이 돌아와 함께 마주할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 시어머니와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지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라도 하면 시어머니가 먼저 손을 쓸 것이고 저는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윤아, 힘내, 강해져야 해. 이제 일주일만 남았어. 하지만 저는 그 일주일이 끔찍한 날들의 연속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매 순간이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가득 차 저를 인내의 한계까지 몰아붙일 줄은 말입니다.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나날은 1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청소하고 밥을 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어머니와 대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지난 밤들의 끔찍한 소리만 울려 퍼지는 텅 빈 북과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온 동네에 소리치고 싶었지만 이성은 남편 민준 씨가 돌아와 제 곁에 서줄 때까지 참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시어머니는 더욱 혹독해졌습니다. 밥그릇에 붙은 밥풀 하나 깨끗이 닦이지 않은 바닥까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어떨 때는 넌 언제나 철들래. 이렇게 산이네. 남편이 밖에서 마음 편히 일하겠니? 라며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이며 모든 비난을 감수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러워서 울었겠지만 이제는 시어머니가 저럴수록 제 발이 저리는 도둑처럼 불안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작은아버님이 여전히 슬그머니 찾아왔습니다. 채소 봉지를 들고 오거나 마당의 수도꼭지를 고친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심장은 조여왔습니다. 저는 작은아버님이 시어머니에게 저의 바보가 아니에요 라고 속삭였던 말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그 말은 작은아버님도 저를 주시하고
경계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마치 덫에 걸린 물고기처럼 두 마리의 늑대에 맞서 홀로 싸우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밤이면 저는 방에 홀로 앉아 숨겨둔 녹음 파일을 열어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 고통을 마음 깊이 새겨 절대 약해져서 포기하지 않도록 다짐했습니다. 녹음된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제 의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견뎌야 해. 이제 일주일만 더 버티면 돼. 나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보며 엄하게 말했습니다. 얘야, 요 며칠 네가 이상해 보이는구나. 솔직히 말해봐라. 무슨 일 있니? 저는 멈칫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애써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어머님. 남편도 보고 싶고 친정도 생각나서 좀 우울해서 그래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비웃었습니다. 그래, 믿어주마. 하지만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든 입 조심해야 한다는 건 명심해라. 괜히 밖에 나가서 떠들면 남들이 비웃는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면서 저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은근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내다보니 작은아버님이 뒷문으로 몰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몸서리치며 방으로 돌아와 문을 굳게 잠그고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그 후 또다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벽을 뚫고 들어와 저를 절망의 늪에 빠뜨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사상을 정리할 때 시어머니가 향을 피우며 무언가 중얼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상님 위패 앞에서 경건하게 서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목이 메고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여인은 여전히 도덕적인 척하며 제게 며느리의 도리를 지키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 조상님과 가문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손으로 향을 꽂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상님들께서 영험하시다면 부디 이 진실을 밝힐 힘을 주십시오. 닷새째 되던 날, 저는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지는 못하고 그저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하며 캐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니, 얘야. 목소리가 이상하구나. 저는 목이 메었지만 겨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필요할 때 다 말씀드릴게요.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딸아, 무슨 일이든 침착해야 한다. 시댁에서 내 자리를 잃지 않도록 조심하렴. 참을 수 있으면 참고 말을 해야 한다면 올바른 때를 선택해야 해.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더욱 마음을 굳혔습니다. 엿새째 남편 민준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갈게. 보고 싶어. 저는 그 글자를 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꽉 쥐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이틀만 더 버티면 돼. 남편이 오면 모든 게 밝혀질 거야. 하지만 기다림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저는 녹음에 사용했던 낡은 휴대폰이 누군가 뒤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속에서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누가 가져갔을까? 시어머니가 발견한 걸까? 만약 그렇다면 저는 이제 도마 위에 오른 생선 신세였습니다. 저녁에도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저를 쳐다보는 눈빛은 더 날카롭고 깊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려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행동에 나섰다는 것을, 그리고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제가 진짜 폭풍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다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내려 품에 안았습니다. 온화하게 웃고 있는 민준 씨의 얼굴을 보며 저는 목맨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빠, 나 더는 못 견디겠어요. 빨리 와줘요. 제발 나를 믿어줘요. 만약 내가 말할 기회조차 잃게 되면 그래도 나를 탓하지는 말아줘요. 내가 하는 모든 건 오빠에게 깨끗한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서예요. 어둠 속에서 마당의 바람 소리와 벌레 소리, 그리고 옆방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사진을 꽉 껴안고 눈을 감았지만 눈물은 베개를 흠뻑 적셨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이 되면 정면 대결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싸움에 뛰어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울어 퉁퉁 부은 눈으로 무겁게 일어났습니다. 방에서 나오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야, 일어났니? 이리 좀 와보렴.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섬뜩한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살짝 떨며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의 긴 의자에 반드시 앉아 있었고 탁자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를 탐색하는 듯한 눈빛과 옅은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요 며칠 네가 넋나간 사람 같구나. 무슨 일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말하렴. 그리고 혹시 이 집에서 뭘 잘못 들었더라도 입 조심해야 한다는 건 알겠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비밀을 알아챘다는 것을 알고 은근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남편도 보고 싶고 친정도 생각나서 그래요. 시어머니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렇게 생각나면 아예 가서 살려무나. 이 집은 사람 없어도 잘 돌아가니까. 착한 며느리라면 시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지. 괜히 고생을 사서 하지 말고. 저는 몸서리쳤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위협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는 순종적인 척하며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아침 식사는 숨막히게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고 이따금 제가 서투르다거나 게으르다고 넌지시 비난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깎아내려 길을 죽이려는 것임을, 이 집에서 저는 이방인일 뿐이라고 확인시키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밥 한 숟갈 한 숟갈을 겨우 삼켰고 속으로는 민준 씨가 빨리 돌아와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오후 설거지를 마치고 방에서 쉬려는데 대문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한 이웃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채소 바구니를 건네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서윤 씨, 요 며칠 좀 이상해. 밤에 우물에 물 기르러 나갔다가 댁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던데 보통 이야기하는 소리는 아니더라고. 혹시 무슨 일 있어?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애써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아니에요, 아주머니. 잘못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 집에 무슨 일이 있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저 비밀을 아는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라 이웃들도 눈치채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문이 퍼지면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힐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 등 뒤에 서서 작지만 힘주어 말했습니다. 서윤아, 네가 바보가 아니란 건 안다. 하지만 명심해라. 네가 이 집에 사는 한 내 법도를 따라야 해. 어리석게 맞서려 들지 마라. 저는 그 자리에 굳었고 손이 떨려 그릇을 물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반박하고 싶었지만
불타는 듯한 그 눈빛을 보자 말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 위를 걷는 듯한 심정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제 가정의 행복이 걱정되었습니다. 한 걸음만 잘못 내디디면 저는 이 집에서 쫓겨나고 무슨 누명이든 뒤집었을 것이 뻔했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루고 동이 트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일이 있으니 너는 며칠 친정에 가 있거라. 저는 멈칫했습니다. 민준 씨가 없을 때 저를 쫓아낸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말투가 더 강압적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집에서 내보내고 그 관계를 편하게 이어가려는 속셈이라는 것을 짐작했지만 증거를 지키고 남편을 기다려야 했기에 떠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가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아는 사람과 약속이 있어서요. 시어머니는 저를 쏘아보았고 눈에 분노가 스쳤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시어머니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막 불을 끄고 누우려는데 마당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작은아버님이 몰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서둘러 방문을 닫고 굳게 잠갔습니다. 그 후 또다시 어둠 속에서 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며 앉아 두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그 소리가 뇌 속까지 파고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고 마당으로 뛰쳐나가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날이 밝아 우물가에서 세수를 할 때 몇몇 이웃들이 호기심과 의심 가득한 눈으로 저희 집을 쳐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튀어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제때 진실을 밝힐 용기가 있느냐였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다시 저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에 부채를 들고 앉아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마지막으로 말한다. 이 집을 망가뜨리려고 거짓말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만약 네가 입이라도 뻥긋하면 내 남편을 포함해서 내 모든 것을 잃게 만들겠다. 어디 한번 해봐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본색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떨렸지만 애써 눈물을 참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런 생각 한 적 없어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미소는 섬뜩할 정도로 사악했습니다. 좋아, 그럼 얌전히 살아.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그날 밤 저는 다시 결혼 사진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침묵하면 공포와 수치 속에 영원히 갇힐 것이고 입을 열면 폭풍과 맞서야 했습니다. 저는 오직 민준 씨가 돌아오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이 마치 제 인생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속삭였습니다. 서윤아, 더는 약해지면 안 돼. 남편이 오면 모든 것을 밝혀야 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일었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믿어줄까? 아니면 저를 외면하고 혼자 싸우게 내버려 둘까? 그 질문들이 칼날처럼 제 심장을 파고들어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나 내일 가. 건강 잘 챙기고 있어.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오빠, 기다릴게요. 할 말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남편은 가벼운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래, 가서 이야기하자.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저는 주저앉아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내일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내일 저는 모든 것과 마주할 것입니다. 그날 아침 햇살이 채마루에 닿기도 전에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마음속은 수천 개의 바늘이 찌르는 듯 복잡했습니다. 오늘 민준 씨가 돌아옵니다. 저는 일주일 넘게 매 시간, 매 순간을 세며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림과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어젯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남편이 저를 믿어줄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태어난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밥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형언할 수 없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진실이 시어머니 앞에 놓일 것이고 더는 물러설 곳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교활하고 강인한 여인이 순순히 죄를 인정할까요? 아니면 모든 죄를 제게 뒤집어 씌우려 할까요? 익숙한 오토바이 소리가 대문 앞에 멈췄을 때 제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야윈 모습, 긴 출장으로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여보, 나왔어. 저는 목이 메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사라질까 두려운 듯 남편을 꽉 껴안았습니다. 남편은 부드럽게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왜 그래?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울어? 저는 입술을 깨물고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에서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얼굴은 지난 며칠과 달리 환하게 빛났습니다. 민준아, 왔구나. 먼 길 오느라 힘들었지. 어서 들어와. 쉬렴. 엄마가 밥이랑 국이랑 다 준비해놨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다정하고 살가워서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모범적인 시어머니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연기를 너무 잘했고 그럴수록 저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식사 중에 민준 씨는 신나게 출장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 음식 솜씨를 칭찬하며 제가 야위었다고 타박했습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불타는 속을 애써 감추고 밥을 삼켰습니다.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남편 앞에 터뜨리고 싶었지만 남편의 밝은 눈빛을 보니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봐 제 말이 남편에게 충격을 주고 저를 믿는 대신 어머니를 보호하려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부부만 남았을 때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때를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 씨가 방에서 쉬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먼저 재빨리 들어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긴장된 표정으로 남편에게 무언가 속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똑똑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이따금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간을 찌푸리는 것을 보아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무슨 말을 먼저 한 걸까요? 저를 비방하고 제 퇴로를 막기 위해 미리 말을 맞춰둔 걸까요? 시어머니가 나간 후 저는 방으로 들어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았고 그 눈빛에는 약간의 탐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어땠어? 어머니가 내가 많이 우울해하고 슬퍼한다고 하시던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남편의 머릿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놓은 것입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할 말이 있어요. 더는 숨길 수 없어요. 남편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얘긴데 그렇게 심각해? 저는 떨리는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지만 지금이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제가 목격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신음소리를 들었던 밤부터 시어머니 방에서 나오는 작은 아버님을 직접 본 것까지
저는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베는 칼날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민준 씨는 눈을 크게 뜨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분노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어. 너 지금 우리 엄마랑 작은아버님에 대해 천지가 뒤집어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저는 그 자리에 굳었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나 증거도 있어. 하지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물처럼 지켜왔던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민준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어. 아니면 그냥 내 상상이야.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의 맹세에 내가 한 말은 모두 사실이야. 내 귀로 듣고 내 눈으로 봤어. 녹음까지 했는데 지금은 왜인지 사라졌어. 민준 씨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서윤아, 어떻게 우리 엄마를 그렇게 의심할 수 있어? 엄마가 나를 힘들게 키우고 우리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는 이런 파렴치한 말을 해. 누가 들으면 우리 집안 명예가 어떻게 되겠어? 저는 흐느끼며 소리쳤습니다.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내 말 못 믿어? 난 오빠 아내잖아. 내가 무슨 이유로 거짓말을 하겠어. 내가 엄마를 모함하고 싶었겠어. 나도 그런 걸 보고 듣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외면할 수 없었어.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웠습니다. 민준 씨는 머리를 쥐어뜯었고 눈빛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남편 안에서 끔찍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한쪽은 어머니, 다른 한쪽은 아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남편의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오빠, 제발 나를 믿어줘. 나 이제 오빠 말고는 기댈 사람이 없어.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희들 무슨 얘기를 그렇게 크게 하니?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 눈빛에는 불안감이 스쳤지만 이내 부드럽게 바뀌며 비웃었습니다. 민준아, 내 아내 말 듣지 마라. 집에 혼자 있으면서 심심하니까 헛생각이 든 모양이다. 민준 씨는 어머니를 보고 또 저를 보았습니다. 얼굴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마음이 점차 어머니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다가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이 나이 먹도록 너 부끄럽게 한 적 있니? 그런데 내 아내가 이런 끔찍한 거짓말을 하는 건 우리 모자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것뿐이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나 훌륭한 연기를 하고 있었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소리치고 싶었고 증거를 꺼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어디 있나요? 제게 남은 것은 끔찍한 기억과 잠 못 이룬 밤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못 되셨어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까지 저를 해치세요? 민준 씨는 돌아서서 쏘아붙였습니다. 서윤아, 그만해. 어머니한테 무례하게 굴지 마. 저는 눈물 젖은 눈으로 남편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오빠, 정말 나를 안 믿어? 하늘의 맹세해. 나 거짓말 아니야. 만약 내가 거짓말했다면 천벌을 받을게. 민준 씨는 떨었고 눈빛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며 책망했습니다. 아들아, 봐라. 저 애가 지금 나를 저주하고 나더러 천벌 받으라고 하잖니. 그런데도 넌 거기 서서 뭘 망설이고 있니?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제게 남은 길은 단 하나뿐임을 알았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증거를 되찾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잃거나.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서로를 마주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과 증오를 품은 숨은 적과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제 말을 들은 후로 눈에 띄게 냉담해졌습니다. 이전처럼 다정하게 웃거나 말하지 않았고 그 눈에는 항상 회의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따금 저를 낯선 사람처럼 쳐다볼 때도 있었습니다. 제 가슴은 계속해서 아팠습니다. 서럽고 분했지만 무엇보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이 저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더욱 교묘하게 현숙한 어머니 역할을 했습니다. 민준 씨 앞에서는 저를 걱정하는 척하며 아들아, 내 안에 탓하지 마라. 여자가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헛생각도 하는 법이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조언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동정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고 침묵하는 척했지만 속은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가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포기하면 남편과 명예, 그리고 제가 수년간 지켜온 신뢰까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 구석구석을 다시 뒤졌습니다. 녹음된 휴대폰이 어딘가에 남아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것을 보았던 때를 떠올렸고 시어머니의 계산적인 눈빛과 연결지었습니다. 분명히 시어머니가 가져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져갔다면 증거는 아직 시어머니 손에 어딘가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만 되찾으면 저는 상황을 역전시킬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생각에 저는 거센 물살 속에서 구명조끼를 잡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조용히 시어머니를 감시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발걸음 하나하나, 방에 들어갈 때, 제사상에 갈 때, 심지어 아래채에 갈 때까지 모든 것을 주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어디에 숨겼는지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침대 및 나무 괴짝을 잠그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안에 분명 중요한 것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라도 하면 시어머니가 즉시 알아챌 것이고 저는 마지막 희망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동네 친구 집에 놀러 간 틈을 타 저는 몰래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마침내 쌀독 안에 숨겨진 작은 열쇠 꾸러미를 찾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 괴짝에 열쇠를 꽂았습니다. 괴짝 뚜껑이 열리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묶인 돈다발 몇 개, 토지 문서, 그리고 제 예감대로 제 낡은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기쁨에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확인했고 다행히 녹음 파일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험 삼아 하나를 재생하자 익숙한 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모든 진실이 아직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휴대폰을 끄고 주머니에 넣은 뒤 모든 것을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괴짝을 잠그고 열쇠를 원래 자리에 숨겼습니다. 방을 나올 때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마음속에는 전례 없는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휴대폰을 제 목숨처럼 소중히 품에 안고 숨겼습니다. 이것이 저를 구하고 민준 씨를 깨닫게 할 유일한 증거라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당장 공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부인할 수 없을 때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와 작은아버님이 또다시
몰래 만났을 때 저는 방에 앉아 휴대폰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을 똑똑히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점차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서윤아, 오늘 어머니가 작은아버님 댁에서 다 같이 저녁 먹자고 하시는데 같이 갈 준비해. 저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저녁 식사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계속 연기를 하며 그들의 잘못된 관계를 위한 위장막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식사 중에 작은아버님은 유쾌한 척하며 많이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친절하게 굴며 마치 그들 사이에 삼촌과 조카며느리 사이에 정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교묘하게 친척관계를 언급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 광경을 보고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제가 한 말이 제 상상일 뿐이라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녹음 파일을 남편에게 들려주고 싶었지만 이성이 저를 막았습니다. 만약 제가 갑자기 행동하면 그들은 분명히 부인할 방법을 찾고 심지어 증거를 파괴하려 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 민준 씨는 한결 편안해 보였고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봤지? 작은아버님하고 어머니는 정직하게 사시는 분들이야.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저는 대답하지 않고 눈물 젖은 눈으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믿게 할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진정한 순간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녹음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재생해야만 진실이 숨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 외에 다른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도 제가 조작했다고 말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저는 친정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증인이 되어주신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친정에 가서 어머니께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만이 제게 현명한 조언을 해주실 것입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간다는 핑계로 조용히 친정으로 가는 차를 탔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자마자 저는 참지 못하고 어머니를 끌어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서둘러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얘야? 저는 떨며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휴대폰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듣고 나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얘야, 이건 정말 큰일이다. 하지만 네게 증거가 있으니 두려워할 것 없다. 엄마가 내 편이 되어주고 너를 지켜줄게.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단 한 번의 대면으로 저는 이 휴대폰을 재생하여 진실이 온 집안에 울려 퍼지게 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시어머니와 작은아버님은 더 이상 부인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한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후 어머니는 저를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마른 손으로 제 등을 토닥이며 목맨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네가 너무 고생이 많았구나. 하지만 걱정 마라. 엄마가 있지 않니? 여자가 시집가서 모진 시어머니를 만나는 건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 하지만 네게는 증거가 있고 넌 아무 잘못이 없어. 네가 할 일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가장 적절한 순간에 진실이 드러나게 하는 거야.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억울하지 않을 거다.
저는 어머니 어깨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것을 이제야 쏟아낼 곳을 찾은 것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조용히 울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자 어머니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휴대폰을 시댁에 가져가렴. 하지만 남편에게만 따로 들려주지는 마라. 그 애는 엄마 말에 쉽게 흔들릴 수 있어. 모든 사람이 함께 있을 때를 찾으렴. 증인이 있으면 더 좋고. 그때 재생하면 진실이 너를 대신해서 말해줄 거다.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서두르거나 시어머니에게 다시 모함당할 기회를 줘서는 안 됩니다. 저는 많은 사람 앞에서 진실이 울려 퍼지게 하여 시어머니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말씀대로 할게요. 그날 오후 저는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부채를 붙이며 비웃었습니다. 아침부터 어디 갔다가 이제 와. 친정 가서 일러 바쳤지. 저는 깜짝 놀랐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시장에 물건 좀 사고 친정에도 잠깐 들렀어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친정 엄마야 딸 편이지. 하지만 시댁에서 잘 사는 게 진짜 잘하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도발하려는 의도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제가 말실수를 하도록 유도해서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식사 중에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어디 갔는지 걱정했잖아.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좀 뵙고 왔어요. 건강 잘 챙기고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눈빛은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무언가 걸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며 연민이 솟구쳤습니다. 남편은 효심이 깊은 아들이기에 진실이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실이 밝혀졌을 때 남편이 자신이 들은 것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책상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소음, 신음소리, 목소리, 모든 것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서윤아, 조금만 더 참자. 서두르지 마. 다음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증조할아버지 제사가 있다. 친척들이 많이 올 테니 준비 잘하거라. 저는 잠시 멈칫했고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회였습니다. 만약 모든 친척이 모인다면 저는 사람들 앞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더 이상 상황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시장을 보고 청소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효심 깊은 며느리처럼 바쁘게 움직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치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몸에 숨기고 배터리를 확인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다른 작은 녹음기까지 사서 파일을 백업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싸움이었기에 실수는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제사 전날 밤 저는 긴장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 옆에 누워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일이면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잔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을 아프게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침묵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침묵하면 평생 어둠 속에서 살며 시어머니에게 억압당하고 멸시받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친척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향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음식을 나르고 정리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떨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이했고 입으로는 우리 며느리가 참 착실해요. 이 집안 살림을 다 도맡아 한다니까요. 라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그 말 뒤에 숨겨진 위선을 아는 사람은 저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상이 차려지고 모두가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작은아버님도 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어른들 옆에 앉아 마치 자신이 매우 결백한 사람인 양 활기차게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획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질 때를 기다려 그 녹음 파일을 재생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민준 씨가 일어나 친척들에게 술을 따르며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제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집은 어머니와 아내가 살림을 잘 꾸려줘서 제가 아주 든든합니다. 저는 남편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 몇 분 후면 그 자랑스러움은 끔찍한 충격으로 바뀔 것입니다. 제 어머니도 와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계셨고 그 눈빛은 불안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쳐다보자 어머니는 힘을 실어주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 가족의 명예와 관련된 일입니다. 온 집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색이 변하더니 서둘러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윤아, 왜 그러니? 오늘은 제삿날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은 부들부들 떨렸지만 목소리는 힘찼습니다. 쓸데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듣고 판단해 주세요.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즉시 그 끔찍한 밤의 소리들이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음소리, 속삭임, 부인할 수 없는 소음. 모두가 숨을 죽였고 오직 그 적나라한 소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떨리는 손에서 술잔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친척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누군가는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당장 꺼라. 저 며느리가 거짓말하는 거다. 조작한 거야.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작은아버님은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아프면서도 통쾌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를 돌아보았고 그 눈에는 극심한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남편의 심장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여전히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신음소리와 가쁜 숨결 하나하나가 제삿날의 신성한 분위기를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든 젓가락을 멈췄고 마시다만 술잔도 덜덜 떨렸습니다. 모든 친척이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오직 적나라한 녹음 소리만이 각자의 귀와 심장에 날아와 밝혔습니다. 민준 씨는 돌처럼 굳어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두 손은 피가 날 정도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분명 극심한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고결하고 깨끗하다고 굳게 믿었던 남자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저를 거짓말쟁이라고 소리쳤지만 녹음 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지자 안색이 시시각각 변했습니다. 창백해진 얼굴로 눈을 계속 굴리더니 벌떡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네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 이 악독한 것, 이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저는 똑바로 서서 눈물을 흘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누구도 함정에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제 귀로 직접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소리를 녹음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가족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며칠 동안 침묵하며 온갖 억울함을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상님들과 친척들 앞에서 더 이상 진실이 묻히게 둘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척 어른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러면 더 할 말이 뭐가 있겠어. 세상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이 집에서 일어나다니. 다른 사람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정말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튀어나온다더니 꽤나 법도 있는 집안인 줄 알았는데 작은아버님은 아까부터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이제 더는 평정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두 손은 떨렸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그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다 오해야. 저 애가 조작한 거야. 저 서윤이라는 애가 나를 해치려는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말할수록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준 씨는 작은아버님을 보고 또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극심한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작은아버님, 제가 누굴 믿어야 합니까? 제가 방금 들은 것도 전부 가짜란 말입니까? 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민준아, 엄마를 믿어야지. 내가 저 애한테 당한 거야. 저 애가 나를 미워해서 꾸민 짓이라고. 저 애가 우리 모자 사이를 갈라놓게 둬선 안 돼.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진실이 명백해도 모자간의 정을 한마디로 끊어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선택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 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부인, 저는 서윤이 엄마입니다. 만약 이 일이 말뿐이었다면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제 며느리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지 마십시오. 서윤이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부인에게 억압당하고 몇 번이고 쫓겨났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리지 않았다면 감히 이런 제삿날에 입을 열지 못했을 겁니다. 모든 친척이 서로를 쳐다보았고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소란 속에서 울리는 종소리처럼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보며 감사한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민준 씨는 머리를 감싸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세상에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믿을 수가 없어. 어머니, 왜 우리에게 이러셨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 전부 저 애가 꾸민 짓이야. 저의 말 믿지 마. 하지만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는 반박이라기보다는 애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작은아버님은 떨며 더듬거렸습니다. 민준아, 나하고 내 엄마는 그냥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한 친척 어른이 상을 내리치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민호 씨. 두 사람이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고도 친척들 볼 낯이 있어. 조상님 제삿날의 며느리가 이런 증거를 내놓게 만들다니 너무나 수치스럽소. 분위기는 모두를 짓누를 듯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안도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제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들고 붉어진 눈으로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부탁입니다. 아직 저를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저를 고통 속에 살게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온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밖에서 부는 바람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던 것만큼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쨌든 시어머니는 제 시어머니이자 제 남편의 어머니였습니다. 무너져 내린 시어머니를 보니 죄악 속에서 길을 잃은 한 인간의 삶이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다가와 저를 민준 씨 곁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머니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 아내에게 공평해야 한다. 서윤이는 내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뎠는지 모른다. 오늘 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평생 억울함 속에 묻혀 살았을 거다. 남편으로서 네가 이해해줘야 한다. 민준 씨는 조용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남편이 저를 믿어주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친척이 침묵했고 오직 시어머니의 흐느낌과 작은아버님의 수치심 가득한 시선만이 남았습니다. 아무도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제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밥을 먹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과 실망을 안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집에 세 사람만 남았을 때 민준 씨는 오랫동안 제 곁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낮고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내가 너를 의심했고 너를 힘들게 했어. 모든 것이 이렇게 끔찍할 줄은 몰랐어. 저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빠, 원망하지 않아요. 그저 오빠가 나를 믿어주기만 바랐어요. 그래야 우리가 계속 함께 갈 수 있으니까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품에 안았지만 그 눈에는 여전히 무거운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진실이 밝혀졌지만 이 상처는 남편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폭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쉽게 굴복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붉게 충혈된 눈에서 타오르는 증오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 파란만장했던 제삿날 이후 시끌벅적했던 집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와 민준 씨 그리고 시어머니는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세 명의 낯선 사람과 다름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대화가 사라지고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작은아버님은 그날 이후로 자취를 감추고 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진실을 알고 난 후 저를 믿어주었지만 마음속에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하루 종일 조용히 일하다가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가끔 마당을 멍하니 바라보는 남편의 붉어진 눈을 볼 때면 분명 어머니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 짐작했습니다. 저는 안타까웠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며 제 온기가 남편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달래주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말없이 침울했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날이 갈수록 도끼를 더해갔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시어머니는 결코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오만하게 살며 남을 지배하는데 익숙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저 같은 며느리에게 친척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으니 그 수치심을 어떻게 삼킬 수 있었을까요? 시어머니의 시선이 저를 스칠 때마다 저는 차가운 칼날이 스치는 듯 몸서리를 쳤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나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네가 아주 잘났구나. 감히 온 친척 앞에서 나를 모욕해? 하지만 명심해라. 너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나는 아직 지지 않았어. 저는 그 자리에 굳었고 두 손이 떨렸지만 더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모욕한 게 아닙니다. 그저 진실이 목소리를 내게 했을 뿐입니다. 저는 가정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거짓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웃었고 그 눈에는 사악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진실, 네가 평생 이 집에서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착각하지 마라, 서윤아. 그 말을 남기고 시어머니는 도전적인 모습으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마음속에 불안감이 솟구쳤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교활한 수법과 마주해야 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시어머니는 민준 씨 앞에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공개적으로 저를 꾸짖지 않고 약하고 슬픈 척했습니다. 자주 헛기침을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늙어서 이제 얼마나 더 살겠니? 그저 너희 부부가 나를 가엾게 여겨서 더는 슬프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준 씨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아파했고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시어머니의 위선에 분노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네가 많이 힘들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엄마는 엄마잖아. 조금만 더 참아줄 수 없을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효심 깊은 남편을 탓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서 제 앞길이 더욱 험난하게 느껴졌습니다. 절정은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뜨거운 국그릇을 바닥에 쏟으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나를 죽이려는 거지? 이 국에 뭘 넣은 거야? 저는 깜짝 놀라 떨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평소처럼 끓였을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즉시 민준 씨를 부르며 제가 일부러 독을 타려 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민준 씨는 놀라 달려와 저를 보았고 그 눈빛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맹세해요. 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이건 그냥 방금 끓인 채소국이에요. 민준 씨는 울부짖는 어머니와 흐느끼며 애원하는 저 사이에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남편 안의 갈등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만해요. 두 분 다 진정하세요. 어머니, 그냥 오해였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의 눈에 스친 의심의 빛에 제 가슴은 아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의심의 씨앗을 심는데 성공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꼈습니다. 민준 씨는 곁에 조용히 앉아 저를 달래지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양쪽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더욱 진실과 제 자신을 지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 시어머니에 의해 죽음의 구렁텅이로 내몰릴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우연히 시어머니가 정원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똑똑히 들렸습니다. 저 며느리, 낯짝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어야 해. 저 애가 이 집에서 내 자리를 차지하게 둘 수는 없어.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경계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조심했고 시어머니가 함정을 팔까 두려웠습니다. 한 번은 제 가방에서 낯선 돈다발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미처 보지 못했다면 아마 도둑으로 몰렸을 것입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단순한 협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떨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친정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윤아, 정말 굳건해야 한다. 엄마는 아기 잠시 숨을 수는 있어도 영원히 숨을 수는 없다고 믿는다. 필요하면 엄마 집에 와서 지내렴. 그들이 너를 해치게 두지 마라.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 여기 있을래요. 남편을 버릴 수도 없고 저분이 이기게 둘 수도 없어요. 저는 강해져야 해요. 제 마음속에 강철 같은 의지가 생겨났습니다. 폭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만약 제가 물러서면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시어머니가 저를 눈엣 가시로 여기는 상황에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 옆에 누워 저는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믿어줘요. 내가 결코 누구도 해치려 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줘요. 나는 그저 이 가정을 평온하게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남편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제 손을 조용히 쥐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나는 너무 두려워. 서윤아, 우리 집이 산산조각 날까봐. 저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두려웠지만 죄악이 계속된다면 이 가정은 이미 오래전에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저는 더 격렬한 새로운 싸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줄타기를 하는 사람처럼 불안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겉으로 집은 조용했지만 그 안의 모든 시선과 행동은 긴장과 압박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준 씨는 퇴근하면 조용했고 예전처럼 웃거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아끼는 것은 알았지만 어머니를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남편 앞에서는 착한 여인인 척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단둘이 마주할 때면 그 눈빛은 차가운 칼날처럼 제 심장을 베는 도끼를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시어머니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이웃을 불러들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다보니 동네에서 소문내기 좋아하는 할머니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반갑게 할머니를 맞이하고 차를 따르며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늙어서 며느리한테 무시당하고 살아요. 저를 조금도 존중하지 않아요. 어떤 날은 제 얼굴에 대고 소리를 지르며 제가 이 집의 짐이라고 하더군요. 늙어서 이런 말을 들으니 너무 서러워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이 떨려 물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비수 같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아무리 모질게 굴어도 무례하게 대한 적이 없었고 그저 이를 악물고 참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없는 말을 지어내어 저를 모함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못됐네. 그렇게 착한 분이 이런 대접을 받다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해서 혼쭐을 내줘야겠어. 저는 밖으로 나가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어머니께 무례하게 대한 적이 없어요. 시어머니는 즉시 소리쳤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보세요. 또 저렇게 대들잖아요. 제가 늙어서 편히 쉬지도 못하네요. 저는 목이 메어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만약 제가 반박하면 이웃들은 시어머니의 말을 더 믿을 것입니다. 저는 억울함을 안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명예를 더럽히고 저를 불효막심한 며느리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걱정대로 소문은 마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시어머니를 무시한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제가 못되게 군다고 했습니다. 시장에 갈 때마다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은 채소를 사는데 가게 주인이 저를 보며 반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그렇게 울리면 복 못 받아요. 저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목이 타는 듯 아팠고 온 동네에 진실을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제가 화를 내면 사람들은
제가 잘못했다고 더 생각할 것입니다. 민준 씨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서윤아, 정말 어머니한테 무례하게 대한 적 없어? 저는 남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하늘의 맹세해.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오빠도 내 성격 알잖아. 나는 그저 고개 숙이고 참았을 뿐이야. 남편은 저를 안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믿어. 하지만 너도 조금 더 참아줘. 어머니 속상하게 하지 말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할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마당에서 넘어진 척했습니다. 제가 달려가 부축하자 즉시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저 애가 나를 밀어서 넘어졌어. 사람들아, 저 애가 나를 죽이려 해. 시어머니의 비명은 온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 몇몇이 달려와 제가 시어머니를 부축하는 것을 보고 반신반의했습니다. 저는 흐느꼈습니다. 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어머니가 혼자 미끄러져 넘어지셨고 제가 부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허리를 부여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저 애가 나를 밀었어. 나를 미워해서 해치려는 거야. 이웃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았고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얼굴을 묶고 흐느꼈고 시어머니는 방에 누워온 가족이 들으라는 듯 이따금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반쯤 믿고 어머니를 반쯤 가엾게 여기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시어머니는 일부러 집안 물건을 망가뜨리고 제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한 번은 오래된 꽃병이 깨지자 즉시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이가 던졌어. 모든 걸 부수려고 작정했나 봐. 제가 들어와 바닥의 파편을 보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굳건해야 한다. 정직한 사람은 하늘이 보호해 줄 거야. 저는 조용히 관찰하며 상황을 역전시킬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 작은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모든 것을 녹화했습니다. 이전의 녹음처럼 오직 진실만이 제 결백을 증명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일부러 젓갈 단지를 바닥에 쏟고 소리쳤습니다. 서윤아, 이리 와봐. 네가 쏟고 그냥 갔지? 저는 달려나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안 했어요. 방금 부엌에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민준 씨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와서 봐라. 저 애가 또 사고 쳤다. 민준 씨가 지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거나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카메라를 숨긴 곳으로 가서 메모리 카드를 꺼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증거 있어요. 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모든 게 녹화됐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하더니 창백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즉시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집에 카메라를 설치해. 그렇게까지 나를 해치고 싶었어. 저는 떨렸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 결백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더는 억울하게 당할 수 없었어요. 민준 씨는 메모리 카드를 가져가 컴퓨터로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가 직접 젓갈 단지를 쏟고 저를 부르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굳어 어머니를 돌아보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셨어요? 왜 제 아내를 막다른 길로 몰아가세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을 동그랗게 뜨고 흐느꼈습니다. 저 애 때문이야. 저 애가 친척들 앞에서 내 낯짝을 깎았어. 내가 저 애를 미워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통쾌하지 않았고 그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자신과 남편, 그리고 눈이 멀어 며느리를 해치려는 음모까지 꾸민 저 여인이 안타까웠습니다. 민준 씨는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더 이상 망설이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직접 보았고 마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폭풍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가 그 녹화 영상을 본 날 밤 이후 집안은 기이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약한 척하거나 함정을 파지 않았지만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거의 나오지 않았고 저를 볼 때마다 그 눈에는 숨길 수 없는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통쾌하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를 이런 지경으로 몰고 싶지는 않았지만 진실은 때로 너무 잔인해서 아무리 숨기려 해도 벗어날 수 없는 법입니다. 민준 씨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말없이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떤 밤에는 남편이 마루에서 조용히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슬픈 눈빛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다가가 조용히 곁에 앉아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오랫동안 너 혼자 견디게 하고 내가 너를 의심했어. 이런 증거가 없었다면 내가 너를 더 힘들게 했을 거야. 저는 목이 메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원망하지 않아요. 그저 오빠를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우리 부부가 서로를 믿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기만 바랄 뿐이에요. 남편은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마치 남은 온기를 모두 제 차가운 심장에 불어넣으려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부부의 정이야말로 제 인생의 진정한 버팀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고 그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목소리는 씁쓸했습니다. 또 뭘 원해? 네가 이겼잖아. 아직도 만족 못했어. 저는 목이 메었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기고 지는 걸 원한 적 없어요. 그저 우리 가족이 평온하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시는 거 알지만 저는 어머니를 모욕할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한 모든 일은 제 자신을 보호하고 남편과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시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은 잘하는구나. 하지만 내가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내가 알기나 해. 온 친척이 나를 더러운 사람처럼 쳐다보는데 내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살겠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 고통을 이해했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해달라고 바라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를 원수로 여기지는 말아주세요. 저는 여전히 며느리의 도리로서 어머니를 모시고 돌보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대답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눈가에 스치는 흔들림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의 소문도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졌고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균열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 곁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어머니를 볼 때마다 괴로워했습니다. 한 번은 제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한쪽은 어머니고 한쪽은 아내야. 하지만 맹세할게. 끝까지 너를 지켜줄게. 저는 남편을 안고 목이 메었습니다. 오빠가 나를 믿어주기만 하면 모든 걸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다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밥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서둘러 민준 씨를 불러 시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의사는 고혈압이라고 했고 다행히 심각한 후유증은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쇠약해졌습니다. 병상에 누워 헝클어진 백발과 피곤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많은 고통을 주었지만 결국은 제 남편의 어머니이자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지른 한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죽을 끓여 한 숟갈씩 떠먹여드리고 이마에 땀을 닦아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붉어진 눈으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아직도 이러고 있니? 내가 밉지도 않니?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미웠죠. 하지만 미워해서 뭘 얻겠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어머니시고 며느리는 어머니를 돌봐야 해요. 그저 어머니가 제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우리 집이 평온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고단한 얼굴 위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퇴원 후 시어머니는 많이 변했습니다. 말이 줄었고 더 이상 저를 꼬집거나 트집 잡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위패 앞에 앉아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조금만 더 일찍 멈췄어야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마음 깊은 곳에서도 용서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세 사람만 있을 때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아, 서윤아, 미안하다. 내가 너희 둘을 너무 힘들게 했구나. 내 잘못을 모두 지울 수는 없겠지만 바로잡을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저와 민준 씨는 서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안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의 진심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에요. 저도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렇게 바라요. 그날 이후 작은 집에는 더 이상 고함 소리나 증오의 눈빛이 없었습니다. 대신 후회 가득한 침묵과 서로를 위한 노력이 자리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차 제게 부드럽게 대했고 민준 씨도 믿음을 되찾아 저를 더 아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많은 풍파를 겪은 후 원한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 이야기는 뼈아픈 교훈으로 끝을 맺습니다. 가정에서 진실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오직 진실만이 사람을 어둠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며느리의 효심과 인내가 잘못을 묵인하는 데 쓰인다면 그것은 효도가 아니라 죄악을 방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후에는 모두가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용과 인간적인 결말이 필요합니다. 요즘 민준 씨가 어머니를 돌보는 모습을 보거나 시어머니가 제게 일찍 쉬라고 미소 지을 때면 저는 폭풍이 지나가고 마침내 우리 가족이 평온을 되찾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수많은 억울함을 겪었던 저는 마음을 올곧게 지키면 결국 하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성이 시집갈 때 사랑과 존중, 그리고 평온한 가정을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때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미움받아 친정으로 쫓겨나던 시절부터 집안의 끔찍한 진실을 엿듣고 억압과 모함 속에서 살아야 했던 제 이야기는 제게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제게 귀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반드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과 마주할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어둠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한 정의와 가정을 위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로서 저는 인내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지만 인내가 한계를 넘으면 맹목적인 순종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효도이고 무엇이 나약함인지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효도는 시부모님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지만 잘못 앞에서 침묵하거나 억압당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여성은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한 용서와 관용이 어떤 원망보다 더 큰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쇠약해졌을 때 저는 도리로서 시어머니를 돌보기로 선택했습니다. 제 마음이 평온해지고 가족이 진정으로 화해할 기회를 갖기 위해 원한을 내려놓았습니다. 결국 관용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바꾸었고 우리 부부의 믿음을 되찾게 했으며 우리 가족을 의심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냈습니다. 이것이
제가 모든 분께 전하고 싶은 가장 깊은 인간적인 가치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결혼과 가정 생활에 대한 교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진실과 믿음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억압당할 때 용감하게 자신을 지키십시오. 하지만 상대방이 진심으로 뉘우칠 때 용서할 마음을 여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만 삶은 평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의미 있었다면 가족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눈물겹지만 교훈으로 가득 찬 우리네 삶의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해드리며 함께 고민하고 성찰하며 올바른 삶의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셔서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시고 모든 가정이 믿음과 평온 그리고 행복을 되찾는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